여러분이 이제까지 학교에서 하신 거는 케이스 서머리, 케이스 브리프 아니면 수업 시간에 노트 열심히 적은 클래스 노트 이것만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누가 아웃라인을 주지 않는 한. 그렇다면 왜 다들 시험은 아웃라인, 파이널 보려면 아웃라인 필요하다. 왜 도대체 뭐길래 아웃라인 구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게 있으면 안심되고 교재랑 어떻게 다른지. 그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첫 번째, 저랑 같이 케이스 브리프 웨비나 하셨던 거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케이스 브리프라는 거는 시험에 직접 쓰는 자료가 아니라, 육수용 멸치 같은 거다. 그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케이스 브리프는 브리프해서 수업에 들어가서 쓰고 나면 버리는 거지. 그거를 고이고이 모아서 시험장에 들고 가는 자료는 아니다. 네, 그거를 혹시 못 들으신 분 있으면 나중에 말씀하시면 케이스 브리프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두 번째, 내가 학교 수업 시간에 열심히 노트를 지금 적고 계시잖아요. 막 교수님이 뜬구름 잡는 얘기도 하고, 친구들이 뭐 뻘 질문도 하고, 뭐 디스커션이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았다가 뭐 오른쪽으로 가다 왼쪽으로 가다 약간 우왕좌왕하다 어느 순간 끝나버리는 그런 클래스에 클래스 노트를 잘 적고 계실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그냥 양만 줄이면 아웃라인이 되는 거냐? 순서대로 그냥 차곡차곡 모으면 아웃라인이 되는 거냐? 전혀 아니에요. 또 다른 거예요. 아웃라인은 다른 차원의 문서입니다. 클래스 노트는 그냥 수업 중에 나오는 케이스들을 그냥 순서대로 AV, B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나온 디스커션을 그냥 정리해 놓은 거. 수업에 대해서 이거의 포인트가 뭐고, 원고가 뭐라 그러고, 피고가 뭐라 그러고, 그래서 교수님이 무슨 커멘트를 했는지, 친구들이 무슨 질문하고, 어떻게 답변했는지, 그냥 그걸 적어 놓은 거가 클래스 노트예요. 그거는 시험에 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는 문서가 전혀 아니에요.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에 활용하려면 그걸 다른 형태의 문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아웃라인입니다. 그러면 아웃라인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왜 만들어야 되느냐? 아웃라인이라는 거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험 직전까지 내가 계속 만들어 가면서 이 한 과목, 뭐 torts라든지 contract라든지 이 과목을 내 스스로 어떻게 conceptualize, 어떻게 개념화하고 visualize, 눈으로 이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어렵죠? 결국 한 과목의 뼈대와 구조를 스스로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게 아웃라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수업을 들어서 되게 여러 가지 지식들이 머릿속에 떠다니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어떤 걸 핵심으로 삼아야 되는지 이게 아마 정리가 안 되셨을 텐데 머릿속에 떠다니는 많은 지식이랑 정보들을 제자리를 찾아주는 과정을 아웃라인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어려워졌나요?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걸 같이 만들어 보시면 무슨 의미가 바로 이제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인지 아마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셨어서 아웃라인을 만드는 그 능동적으로 공부한다는 게 뭔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왜 만드느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실 아웃라인에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아마 받으신 아웃라인이 어떤 종류인지 모르지만 좀 두껍다. 그렇다면 그거는 시험 전에 내가 공부한 자료들을 리뷰하고 시험 전에 공부할 나만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클래스 노트나 뭐 케이스 브리프나 교과서에 있는 거나 선생님이 주신 자료나 막 이런 것들 흩어져 있는 걸 시험 공부하기 적합한 모양으로 만드는 조금 분량이 있는 그거가 이제 아웃라인, 시험 준비용 아웃라인, 저희 컴팩트 바리뷰에서 드린 그런 류의 아웃라인이 이제 그 첫 번째 아웃라인이고요. 두 번째는 혹시 시간이 되면 시험 중에 또는 시험 직전에 활용할 아웃라인들도 만들어요. 그거는 뭐냐면 뭐 한 5장에서 10장 사이 내가 시간이 된다면 빼먹은 포인트가 있는지 그런 걸 체킹하려고 만드는 그런 종류의 체크리스트 같은 아웃라인이 또 따로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에세이 시험을 보시면 보통 3시간짜리 아니면 뭐 8시간짜리도 있고 뭐 하루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긴 게 있는데 그때 사실 정말 계속 타이핑만 해야 돼요. 8시간이면 생각을 해가며 천천히 적을 것 같지만 8시간 내내 타이핑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베껴 쓸 시간은 사실 없어요, 아웃라인을. 하지만 내가 최소한 이 포인트를 쓰고 넘어가는지를 보고 체크할 만한 그런 체크리스트스러운 그런 아웃라인들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위에 보시면 로마자 A 있고,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스몰 I,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차, 하이어라키라 그러죠.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잡힌 큰 목차, 작은 목차, 더 작은 목차 이렇게 순서가 들어가는데, 그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왜 이렇게 하지? 좀 끊어서 왜 이렇게 자꾸 하지? 그냥 편하게 줄줄줄줄 써주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줄글로 되어 있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자료들을 결국 아웃라인,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작업이 아웃라인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아웃라인을 우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런 류의 아웃라인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우선 하기 전에 이거를 왜 하는지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남들이 하고 이게 있어야 된대 라는 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목적을 아셔야 되는데 왜 필요한지, 나중에 이걸 어디다 쓰려고 아웃라인을 만드는 건지, 이걸 가지고 나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계획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사실은 만들거나 읽거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웃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한국 학교로 치면 예를 들어 뭐 고3 수험생이 시험 직전까지 들고 보다가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런 핵심 엑기스만 정리한 자료예요. 근데 만약에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정의도 모르고 핵심 개념도 모르고 근데 아웃라인만 수십 번 본다. 그렇다고 해서 정리가 되냐? 전혀 정리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되게 많은 자료를 이미 내가 알고 보고 하지만 정리는 안 돼 있을 때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웃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누가 막 아웃라인을 줬는데 여러분이 이게 어떤 류의 과목인지 그 토픽 내용 자체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무작정 아웃라인 받아서 이것부터 붙잡고 공부를 해야지 한다면 사실 잘 안 돼요. 예, 머릿속으로 우선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타이핑을 해서 아웃라인을 만드는, 사실 머리가 정리가 되면 아웃라인을 보면 잘 와닿으실 거예요. 와, 진짜 정리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모르는 내용이면 최고 요약본을 본다고 알 수가 없잖아요. 내용 자체를 모르는데. 그래서 우선 내가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아웃라인을 받아서 무조건 보기 시작하면 뭘 잘라 붙여야 될지도 모르겠고, 읽으면 읽는 대로 다 좋아 보여가지고 막 계속 추가만 하고 양만 늘고 어수선해지고 내가 알던 것마저 막 흔들리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Usage of outline.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 사실 아웃라인은 여러분이 이미 만든 클래스 노트를 한번 다시 베껴서 요약하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미국 애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아웃라인 만들면 로스쿨생들 아웃라인 만들었으니까 공부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해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뭔가 자료를 만들고 그걸 다 외워야지 그 다음에 공부가 끝난 건데 얘네는 왜 이거 타이핑 다 했다고 공부 다 끝났다고 하지? 한국으로 치면 이건 시작에 불과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웃라인을 정말 열심히 만들면 사실 공부가 거의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줄글로 되어 있거나 뭐 케이스 노트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사방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내가 정리해서 순서에 맞게 그 캐러고리도 나누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한 과목을 공부하고 이해했고 그걸 내가 문제에 나온다면 어떻게 에세이에 쓸 건지를 구상해 가면서 스스로 판단해서 만든 게 정말 좋은 아웃라인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미 머릿속에서 굉장한 두뇌 회전이 이미 일어난 거거든요. 그쵸? 이미 많은 고민을 해서 한 거지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반 페이지 타이핑해서 베끼고 여기 뭐 다음 장에선 여기서 뭐 5째 줄에서 8째 줄까지 베껴서 내 아웃라인 만들어야지. 빨리 만들어야겠다. 빨리 타이핑해야겠다.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 기계적으로 타이핑한 걸 다시 왜 여기다 이걸 썼는지를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따로 필요하지만 내가 이걸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잘라다 붙일지 내지는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해서 쓸지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쓰면 이미 한번 다 걸러진 상태라서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기억이 날 거예요. 나 분명히 그냥 이걸 만들기만 한 건데 왜 기억이 나지?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 교재를 그냥 읽어본 거 그리고 내가 구성해서 어떻게 쓸 건지를 연구해서 쓴 거 그럴 때 내 그 토픽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서 같아요. 그냥 수동적으로 베껴서 짧게 만든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이해해서 그럼 이걸 난 어떤 식으로 풀었어야 되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하면 훨씬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 한 번도 아웃라인을 안 써 보셨다. 근데 '나 진짜 내 혼자 힘으로 아웃라인 써 봐야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처음에 되게 망설여지실 거예요. 뭐부터 써야 되는지. 뭘 쓰고 뭘 빼고 되게 고민하고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이 사실은 머릿속에서 되게 정리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사실은 직접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클래스 노트가 우선은 기본이죠. 평상시 아웃라인을 하려면 노트를 잘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노트 테이킹 강의, 웨비나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업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를 읽으면서 우선 교과서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적었어요. 나의 이해를 위해서도 그렇고 수업 들어가서 팔로우업 하기 좋아서. 근데 처음에는 사실 요약할 줄도 몰라 가지고 그냥 영어를 어떻게 줄여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의 그냥 한 패러그래프씩 타이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수업이 끝나고 그걸 뼈대로 해서 아웃라인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클래스 노트가 너무 허술하다. 내 뼈대를 세울 것도 없이 막 구멍이 숭숭숭 나 있다. 반쯤밖에 못 알아들었다. 이런 경우면 어떡하나. 예, 뼈대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 아웃라인이 있는 거거든요. 컴팩트 바리뷰 그 아웃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 전에 저희 강의 교재를 우선 한번 보시고 들어가서 그 파트 해당 파트 수업을 듣고 나면 수업도 더 잘 들릴 거고 아니면 수업 후에 들으셔도 돼요, 강의를. 그렇게 하는 게 물론 시간은 뭐 30-40분 강의에 따라서 들을 수는 있지만 끝나고 나서 혼자서 헤매면서 막 2-3 시간 그러는 거보다는 저는 다른 사람 도움으로 30분 강의 듣고 정리하는 게 어 훨씬 시험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강의를 활용하시고 잘 1 학년 마치시고 이번에 네 오퍼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뉴욕 네 어디라고 말하지 말랬으니까 네 빅러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 후기를 네 보내 드릴게요. 링크로 보내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케이스 브리프 여러분 해 놓으셨잖아요. '아 이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써먹나.' 지금 케이스 브리프 한 케이스를 1-2장 정도로 정리해서 놔두셨다면 그거 묶어도 100장 넘잖아요. '얘는 어떡하나.' 제가 케이스 브리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 브리프는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쓰는 자료는 아니고 약간 육수용 멸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체화하게 된 룰에 그냥 어떤 플레이버를 주는 정도지 육수 를 내고 나면 멸치 버리잖아요. 케이스 브리프도 사실 아웃라인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뭐 according to 무슨 케이스 이런 말을 쓰고 싶어서 그 케이스 네임을 놔둘 수는 있지만 타일을 놔둘 수는 있지만 그 케이스에서 뭐라고 말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거 구체적으로 쓸 일은 99.9%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든 케이스 브리프 이제 버리는 거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케이스 브리프 1-2 장짜리에서의 엑기스 2-3줄 정도만 남기고 걔네는 계속 치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학교 다니면서 안 하고 시험 직전에 '아 그럼 이제 나도 아웃라인 만들어야지. 케이스 브리프부터 읽고 이거부터 정리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서 그거는 학기 중간에 털고 가야 합니다. 커머셜 아웃라인 많아요. 학교 도서관이나 무슨 서점에 가거나 아마존에 가면 되게 많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후기만 보지 마시고 저는 서점에 이거는 직접 가셔서 보시고 사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어 이게 어떤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봐서 대충 읽을 수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지, 내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로 되어 있는지. 왜냐면 이거 읽느라 시간이 더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족했던 파트, 교수님이 말했는데 나 진짜 못 알아듣겠던 파트, 그런 게 잘 정리돼 있는지 그런 걸 우선순위로 해서 구입하시고 그거 위주로 보완하시면 돼요. 뭐 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모든 게 다 유용하냐? 유용한 걸 살라고 해도 그 유용한 걸 다 읽을 새가 없어요. 그냥 나한테 부족한 거, 나한테 딱 필요한 거 그것만 보완한다는 생각으로 돈은 좀 아까울 수 있지만 그렇게만 하셔서 사도 굉장히 괜찮아요. 시간을 훨씬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civil procedure에서 보충적 관할, 나 이거 너무 헷갈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예시도 많이 들고 설명도 잘 해놓은 어떤 자료가 있다. 그럼 그것 때문에라도 그냥 사는 거죠.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다면. 그리고 previous outlines, 친구들이 주고 선배들이 주고 outline. 우선은 언제적 강의인지, 누가 강의한 건지, 그 수업 들은 사람이 시험 잘 봤는지 이런 거를 조금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웃라인 퀄리티를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은 보는 눈이 없으니까. 저도 예전에 A 받은 사람한테 아웃라인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정말 잘 못 봤거든요. 내가 혼자 공부한 거보다 못 본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웃라인이 있으니까 뭔가 다 해결된 것 같아서 공부를 솔직히 그 과목은 안 했어요. 이거 나중에 보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꼭 아웃라인 좋은 거가 있다고 해서 그걸 내 걸로 정말 또 만드는 되게 충분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게 내 성적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는 거. 그리고 previous outline 누구는 구했는데 나는 없다. 난 안 준다. 속상해 하실 필요도 없고 내가 더 못할 거다. 쟤보다. 이럴 생각도 전혀 없고 남들은 못 받았는데 나만 A 받은 사람한테 받은 B장의 아웃라인이 있어서 나는 괜찮다. 절대 자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같이 쉐어하고 나눠주고 해도 괜찮아요. 나만 되게 잘났을 거라는 생각은 이미 안 하시고 계시겠지만 안 하시는 게 낫고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시험은 IRAC인데 R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네, 그러고 그거를 그 전체 부분 중에 굉장히 사실은 작은 파트라고도 하고 아주 베이직에 해당하는 게 사실 아웃라인에 있는 룰을 숙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다른 사람들과 더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샘플로 한번 아웃라인 저희 교재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컨트랙트를 같이 보려고 그러는데요. 맨 처음 거 한번 봐주실래요? 예. 이거는 제가 강의 맨 앞에 놨던 거예요. 전반적인 플로우를 넣어놨죠. 여러분이 아웃라인을 만드시더라도 이렇게 1, 2, 3, 4, 5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셨는지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결국엔 이 1, 2, 3, 4, 5의 순서대로 에세이 문제가 나오면 풀어가게 되거든요. 적용되는 법이 뭘지, 그리고 컨트랙트가 form 됐는지 안 됐는지, form 됐으면 어떤 term들이 들어가는지, term 자체는 확실해. 근데 이제 계약을 이행해야 된다.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행하면 계약이 위반이 되는지. 5번. 만약에 위반이 됐으면 damage는 어떤 식으로 줘야 되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미래에 예상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류의, 이런 순서대로 이제 가겠죠, 내용이. 그래서 이런 플로우를 여러분이 아시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어느 파트에 있는지 알고만 들어가도 훨씬 답을 쓰기가 편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여기 있죠. 그러면은 이제 컨트랙트 자체가 어떠냐, 이제 컨트랙트가 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약 전반에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강의해서 앞에서 넣어 놨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그래서 뭐 적용되는 법, 여기 보시면 이제 applicable law라는 이제 1I가 있고, 그래서 common law 아니면 UCC다 이렇게 있고, 룰은 그래서 뭔지,
UCC는 언제 적용되고 커먼 러는 언제 적용되고 이거 자체가 이제 기본적인 룰이죠.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는 커먼 러가 적용돼. 이거는 UCC가 적용돼. 그럼 이제 그 커먼 러가 적용되는 분야, 서비스나 리얼 에스테이트, UCC가 적용되는 분야는 어떤지 세부적인 내용을 그 밑에 목차 안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줄글로 쓰게 되면은 사실은 눈에 이렇게 다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아웃라인 형식으로 써 놓으면 순서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이라키가 보이는 거죠. 제일 뭐는 applicable law는 뭔지, applicable law의 종류에는 2가지, 그리고 common law의 경우에는 뭘 봐야 되는지, UCC의 경우에는 뭘 봐야 되는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놨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시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적용되는 법도 정해졌다라면 이제 컨트랙트가 포럼 됐는지 안 됐는지, 계약이 성립됐는지 안 됐는지가 문제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놔뒀어요. formation 이런 식으로 있는데, 네. formation에서의 중요한 건, 그럼 우선 또 룰이 나왔어요. 룰은 contract가 form 되려면 valid offer 그리고 proper acceptance. offer는 뭐라고 부르고 어떤 경우 어떤 것이고 acceptance는 어떤 건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offer에 그 밑에 가시면 offer에 대해서 자세한 정의와 offer에 대해서 어떤 류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밑에 컨텐츠, material terms 이런 거는 약간 offer 중에서 요런 파트, 중요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게 offer라고 볼 수 있는지, 요런 이슈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결국 에세이를 쓰실 때는 그 offer가 material terms, 중요 조항이 다 들어있는 offer였다. 그러면 특별히 여러분의 시험 답안에서 material terms가 다 있다, 이런 말 써줘도 되지만 언급 안 하고 넘어가셔도 사실은 상관없는 거죠. 그쵸?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슈화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아웃라인에 정리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답들을 이렇게 적어 놓는, 그리고 그게 이슈 안에서 불거지면 그때 여기 정리했던 내용들을 외워서 활용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한 장 넘어가면 그리고 offer 중에서도 terminate 되는 offer들이 있죠. offer가 terminate 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offer를 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럼 취소하는 경우에 룰은 어떤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목차가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아까 전처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위에 동그라미 쳐놓은 termination of offer,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아까 전에 보셨으면 offer가 있어야 되고 acceptance가 있어야 되고 offer는 terminate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같은 류의 레벨에 있고, 그거는 모두 다 valid formation of contract라는 큰 제목 아래에 들어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revocation of an offer, 오퍼 낸 거를 취소하는 거는 어디 단계에 나오는 거죠? 네. contract formation, 그 중에서도 오퍼가 terminate 되는 그 파트 안에서 이슈가 되는 게 revocation of offer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아웃라인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revocation of an offer by an offerer, 청약자가 자기 offer를 취소하는 경우라는 게 만약에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 공부한 파트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자리를 잡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이 revocation이 계약 위반이냐? 계약 위반이 아니죠. 지금 form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쵸. 그런 식으로 revocation of offer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formation of contract라는 큰 제목 안에 umbrella 안에 있는 내용이지 이게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 파트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내가 공부하는 게 큰 이 컨트랙트 안에서 어느 위치에 놓여지는지를 공부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웃라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웃라인을 이렇게 하이라키가 있는 방식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줄글로 줄줄줄줄 단어 앞 글자 따서 외우듯이 하면 이거 뭔가 청약자가 offeror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손해배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나 혼자만의 막 논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컨트랙트 자체가 폼이 안 되는 거잖아요. 되게 앞에 파트에 해당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 공부하는 각 파트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 사실은 그리고 아웃라인을 만들다 보면 어딘가에 내 자료들을 위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스스로 공부를 할 수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직접 만들지 아니면 사서 만들지 내 걸 다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공부한 걸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배치할지부터 빈 종이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막막하지만 사실 분명 배우는 건 있어요. 또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에서 남의 아웃라인을 구해서 공부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웃라인이 안 돌아다니는 과목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아웃라인을 결국은 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이 다 만들어 놓은 아웃라인 제가 좀 전에 말씀해 드렸듯이 어 의미가 있어서 그 위치에 배치를 한 그거를 스스로 찾아가며 공부해 가며 그 사람과 똑같은 psychological process를 스스로 겪지 않는 한 그 아웃라인 만든 사람과 그냥 하이라이트만 치면서 본 나의 공부의 깊이와 이해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이미 '나는 다 이해했어. 머릿속에 다 정리돼 있어. 그냥 타이핑된 종이만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 그렇게 받아도 돼요. 어머 이미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어서. 근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어. 남이 정리를 일주일 밤낮을 해서 고민을 해서 '아 그렇구나. revocation 나는 이거 revocation 하면 계약 위반이니까 손해배상 받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거 전혀 상관없는 거네. formation 파트네.'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formation 밑에다 그 사람은 배치를 했는데 여러분은 만약에 줬으니까 '어 그래. revocation 요건 1, 2, 3, 1, 2, 3' 이렇게 하고 시험에 들어갔을 때 '어 뭐지? 그냥 뭔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손해배상하자 그럴까?' 이런 식으로 전혀 맥락 없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음 여러분이 그 아웃라인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쪼끔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막상 하다 보면 그 표현들을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타이핑을 하면 또 사실은 외워지는 면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근데 단점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지금 아웃라인 처음 하시는 거니까 이거 너무 시간 오래 걸려." 막 이럴 수도 있고 부실한 클래스 노트나 부실한 걸 가지고 하시면 포인트 진짜 들어가야 돼. 요건 4 개인데 나는 3 개밖에 안 써 놨고 막 이러면 아예 써야 될 내용을 못 쓰니까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직접 쓴다면 어 직접 쓴다고 해도 무조건 그냥 베껴 쓰는 거는 소용없다. 스스로 구조화하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아웃라인을 가지고 공부하실 거면 절대 수동적으로 그냥 읽지 말 것. 제가 좀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큰 제목 아래 뭐가 들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작은 제목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그리고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아까 맨 앞에 보였듯이 applicable law가 맨 처음에 나오고 formation 나오고 뭐 terms 나오고 이런 식으로 execution 나오고 그 큰 순서도 한번 다시 체크해 보고 그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첫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그냥 줄줄줄줄 읽지 마시고 구조화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